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국 콜마 기업 분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콜마 모르는 사람들은 있어도 적어도 코스메틱 취준생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이제 코스메틱 ODM 쪽에서 굉장히 훌륭한 기업인데 저희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합격을 만들고 있어서 너무 반가운 기업이라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할 때 단순히 그 기업이 지금 현재 어떤 형태인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시작과 성장 과정이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셔야지 해당 기업에 대한 내공뿐 아니라 관련 업계 전체에 대한 흐름, 트렌드 예측 이런 거 전부 다 될 수 있으니까 이 기업 분석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대체 어느 기업 갈 수 있는지, 내 자소 상태가 지금 어떤지 그런 거 제가 전부 다 궁금증 다 날려드리고 제가 쓴 자소서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한국콜마는 화장품 ODM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문자 개발 생산의 선두주자예요. 그래서 2024년에 매출을 2조 4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K뷰티의 든든한 조력자라는 말이 굉장히 맞죠. ODM 쪽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원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1999년 온스 어퍼너 타임, 그렇죠?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거대 고객사와 함께 글로벌 무대에 올랐습니다. 자, 성장 과정을 먼저 보면은 원래 콜마의 성장 과정은 작은 공장에서 이제 K뷰티의 심장으로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콜마는 1990년에 윤동환 회장님이 일본 콜마하고 손을 잡았어요. 자, 콜마라는 이름 들었을 때부터 일본 느낌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콜마 손을 잡고 서울 내곡동에 작은 공장을 세우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 원래 어떤 분이었냐면 대웅제약의 부사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OEM에 눈을 뜨셨고 국내 최초로 ODM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 화장품을 만들면서 기반을 다졌어요. 2000년대 들어서 색조 화장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면서 K뷰티의 찐 숨은 조력자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이니스프리아 같은 브랜드의 히트작을 제조하면서 성장 가도를 달렸고 2012년에 한국 콜마 홀딩스와 분리하면서 본격적인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독립 만세! 자, 그리고 터닝 포인트는 2018년에 CJ 헬스케어, 지금 현재 뭐냐면 이름이 HK 이노엔이에요. CJ 헬스케어가 있었는데 그걸 인수했어요. 당시 화두가 됐던 게 1조 원이 넘는 빅딜로 제약과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하면서 뷰티와 건강에 시너지를 꺾었습니다. 이게 뷰티 쪽 업계 기업들이 건강 쪽도 같이 하고 이제 바이오, 헬스 쪽도 같이 하고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낳고 있죠. 그리고 2020년에는 세종의 아시아 최대 기초화장품 공장을 준공하면서 생산력을 끌어올렸고 2022년에는 콜라 글로벌 상표권을 100% 인수하면서 콜마 브랜드의 주인이 됐습니다. 2023년 매출의 70%를 화장품, 20%를 제약에서 거둬들였죠. 자, 한국 콜마가 없었으면 K뷰티도 없었다라고 할 만큼 4천여 곳에 달하는 고객사와 함께 1만 5천 품목을 생산하며 시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자, 다음은 경쟁력을 볼게요. K뷰티를 이끄는 힘, 대체 원천이 무엇인가? 우선은 기술 혁신을 들 수 있습니다.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술 혁신, 우리는 기술력으로 승부한다, 단순히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이제 이 정도로 가고 있는데 한국콜마는 매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의 30%가 연구원입니다. 전 직원의 30%가 연구원? 그런 회사를 찾기가 힘들죠. 저도 그런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자, 2019년에는 기초 화장품을 비건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색조 화장품에도 10여 종의 비건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나노 기술로 피부 흡수율을 극대화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코스모 프로포 2025에서 2관왕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콜마의 연구원들이 매일 새 처방을 만들면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콜마의 경쟁력의 첫 번째는 기술 혁신이다. 자, 다음으로는 맞춤형 ODM입니다. 경쟁력의 두 번째는 맞춤형 ODM입니다. 1처방. 맞춤형, 어떻게 보면 고객 맞춤형 전략인 건데 고객마다 독점적인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만 개의 품목을 생산하지만 동일한 처방으로 생산되는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닥터자르트, 네이처 리퍼블릭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더 페이스샵, 이니스프리 같은 브랜드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콜마 덕분이에요. 그때 한참 핫했죠, 그렇죠? 지금 올리브영 수준으로 핫했는데 콜마 덕분이었다. 한국 콜마는 맞춤형 ODM을 통해서 고객사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혁신, 맞춤형 ODM 다음은 생산력이에요. 콜마 세종 공장인데 무려 아시아 최대 기초화장품 단일 공장이에요. 그래서 기초화장품과 자외선 차단 제품을 주로 생산합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공장 가동률은 102.4%로 포화 상태였고 이에 따라서 공장 증설로 연간 생산 능력은 3.7억 개에서 5.3억 개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선크림 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이릅니다. 또한 PPS 도입으로 신제품 출시 기간을 최대 6개월 단축하면서 고객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서 동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빨리 출시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끊임없이 이제 발전을 거듭하고
모집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 무석 이제 북미 공장을 통해 글로벌 수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중국 시장은 잠시 주춤하고 있죠. 이거는 비단 콜마만의 문제도 아니고 화장품 업계 전체의 문제만도 아니고 지금 모든 업계가 중국 시장은 잠시 주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한일 열풍도 갔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기술력도 좋아지고 이것저것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잠시 주춤하지만 북미 시장 공략을 활발히 하면서 K뷰티의 해외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힘으로 한국 콜마를 코스맥스와 경쟁하는 강자로 만들었습니다. 코스맥스가 이제 기존에 1위였다면 콜마가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북미 시장이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제가 볼 때는 뷰티 쪽에서 버릴 수는 없는 시장이에요. 옛날만큼 돈을 쓸어 담을 수는 없지만 따이공들이 와서 막 사가고 그러진 않지만 버릴 수 없는 시장이다. 하지만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되는 게 맞다. 뷰티 업계에서 북미 시장이나 아니면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으로 이제 펼쳐나가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일본 시장도 이제 K뷰티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이렇게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다양히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콜마가 위기가 뭘까요? 위기가 언제 있었을까요? 한국 콜마도 폭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3번의 위기와 반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위기가 원래는 뷰티 업계 말고 다른 쪽 기업들은 IMF 이런 것들이 많은데 콜마는 화장품 쪽은 코스맥스도 그렇고 아모레도 그렇고 이제 다 보면은 메르스 사태 2015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게 뷰티 업계에서 공통적인 위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면 2015년에 메르스 사태 관광객 감소 그렇죠. 메르스가 K뷰티를 강타했어요. 관광객 감소로 화장품 매출이 10% 줄면서 흔들렸습니다. 자, 오프라인 시장이 끝났다라는 비관론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때 무슨 행사도 다 취소되고 뭐 강연도 다 취소되고 난리였죠. 그때 K뷰티 기업들이 온라인 판매로 빠르게 전환하거나 해외 현지화를 통해 회복하자 이제 한국 콜마 역시 이런 흐름에 올라타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2019년에 일본 수출 규제. 이때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죠. 그래서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을 일본에서 의존하던 기업들은 생산을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죠. 이게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제조품들이 일본의 기술력에 의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원적인 어떤 코어는 일본 기술력이나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왔는데 하지만 한국콜마는 선제적으로 이제 수입 원료를 다각화하고 신소재를 개발하는 등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해온 덕에 수출 규제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죠. 자, R&D 팀이 국산 원료 개발에 뛰어들었고 자생식물 기반 천연 소재를 개발하면서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모두가 다 아는 뭔가요? 코로나 팬데믹. 다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색조 화장품이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것 같은데 마스크 쓰고 있는데 무슨 화장이야, 그렇죠? 자, 팬데믹으로 이제 공장이 멈추고 매출도 감소했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자 이제 색조 화장품 수요가 급락하면서 K뷰티도 끝났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국콜마는 이 당시에 다양한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과 비용 절감의 노력으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사업을 할 때 원툴로 가면은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늘 뭔가 사업이 흥망성쇠가 있고 그게 개인의 사장의 직원의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늘 포트폴리오가 돼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한국콜마는 다양한 신약 K캡정 매출이 폭발하면서 버텼고 여기는 이제 신약, 코스맥스는 이제 헬스케어나 이제 바이오 쪽도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마스크에 안 묻는 화장품을 개발했어요. 그때 화장하고 하시는 분들 마스크만 벗으면 이제 화장 다 묻어서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방어를 했습니다. 2021년에는 매출 1조 5천억 원으로 반등하면서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서 느낀 건데 어느 업계든 간에 이제 지금까지 굳건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모두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기업들이에요. 그때 무너지는 기업들을 밟고서 오히려 더 이제 흡수하고서 잘 나가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는데 콜마도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볼게요. 미래에는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K뷰티를 선도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비건 기술 혁신이죠. 비건 화장품으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비건 인증을 10종을 시작으로 2025년 올해 유무기 복합 선크림 특허를 앞세워서 비건 K뷰티를 내치고 있습니다. 동물성 원료를 배제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한 색조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인 비건 트렌드에 발맞춰서 메이크업 제품부터 기초 제품까지 다양한 비건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비건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 공장 확산. 이미 세종 사업장에 굉장히 큰 사업장이 있는데 아시아 최대 스마트 생산을 하겠다. 요즘 이제 농업도 스마트 농업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스마트 생산으로 품질 및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겠죠. 이게 생산이 빨라져야지 고객도 더 만족스러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캐파도 늘릴 수 있죠. 빨리 끝내야 또 새로운 거 받을 수 있으니까. 세종 공장을 허브로 삼아서 AI 기술이 적용된 생산 기술을 확장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품질 관리로 불량률이 가장 낮은 최적의 공장을 찾고 이를 표준화해서 빠르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생산 비용 절감까지도 이어져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겠죠. 그렇죠? 글로벌 미래 시장의 핵심 기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뷰티 업계의 과제죠. 해외 시장 공략인데, 자,
자, 북미를 중심으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 화장품 업계들이 북미를 중심으로 뭔가 많이 하고 있다. 제2공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중남미, 유럽까지 사업을 확대하려고 해요. 북미를 중심으로 중남미랑 유럽까지 가겠다. 또한 아마존하고도 협력하면서 글로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뭘까요? 뷰티와 헬스케어 융합. 이거는 빠질 수가 없죠. 어느 기업이든 빠질 수가 없어요. 뷰티 쪽 기업이면. 헬스케어 융합으로 새 길을 열고자 합니다. 그게 HK 이노엔의 신약과 뷰티를 결합한 2025년 이제 건강기능식품 라인을 확장하는 거죠. 그렇죠? 또한 치료제 개발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융합한 바이오 기술까지 결합해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뷰티 트렌드를 보도록 할게요. 최근 뷰티 트렌드는 한국 콜마가 맞추고 있는 흐름이니까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뷰티 시장은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세대와도 맞물리면서 트렌드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성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거죠. 기존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도 트렌드가 탄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콜마는 2025년을 겨냥한 최신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보도록 할게요. 트렌드 1, 바로 비건 앤 클린 뷰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건이 계속 이어지는데, 자, 팬데믹 이후에 자연 유래 성분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따라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화장품이 이제 동물 실험 관련된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유해 성분까지 배제한 클린 뷰티가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볼 땐 미국 쪽에서 이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소비자 중에서도 60%가 비건 제품을 선호합니다. 한국 콜마는 비건 인증 확대와 천연 소재로 대응하면서 2025 클린 K뷰티를 선보일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클린 뷰티가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콜마는 클린 K뷰티를 선보일 거다. 자, 트렌드 2는 뭘까요? 퍼스널 케어 확장. 자, 획일화된 제품으로는 더 이상의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피부 진단 서비스를 구축하고 호르몬이나 생활습관 등을 고려한 최적의 솔루션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화장품 업계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뷰티 업계에서 다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콜마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특히 헤어, 바디케어 제품 수요가 20% 증가했는데, 퍼스널 케어 연구소에서 맞춤형 샴푸, 덴탈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트렌드 3, 디지털 뷰티예요. AI, 디지털 뭐 이런 것들이 뭐 비단 뷰티 업계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뷰티 업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은 AR 메이크업 그리고 AI 피부 분석이 대세입니다. 이미 캐나다나 영국 스킨 브랜드에서는 AI 기반의 스킨 분석을 활용해서 소비자의 고민 해결에 맞춘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면 시간, 수분 섭취량, 스킨케어 루틴 등을 수집해서 개인화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는 디지털 플랫폼과 협업해서 온라인 맞춤 처방을 강화하고 있고, 2024년 코스모 프로포에서 디지털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자, 마지막 트렌드, 이너 뷰티 열풍.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을 넘어 먹는 뷰티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뷰티 부총재 시장은 연 평균 8.5%씩 성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뷰티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에서 2040 세대의 이너 뷰티 거래액은 84배나 늘었어요. 탈모와 두피 건강, 저도 나이가 드니까 머리숱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비어가는 걸 느껴서 좀 속상한데, 자, 그리고 장 건강, 수명 및 스트레스 솔루션 등과 관련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콜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HK 이노엔과 융합해서 먹는 뷰티 제품을 출시하면서 겉과 속 모두 챙긴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콜마에서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에 있어서 HK 이노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콜마에 대해서 같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콜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겠지만 뷰티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전부 높아졌기를 바라면서 꼭 콜마하고 좋은 인연을 맺는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